와이프의 외도를 발견했지만 화가 나지 않는다. 딱히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평소와 거의 비슷했지만 다른 점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빨래를 내가 맡아서 하는데 모르는 양말이 하나 있었다. 와이프가 그걸 보더니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자기 스타킹에 구멍 나서 빌려 신었다는 것이다. 허술한 변명이었다. 갑자기 애정 표현, 특히 스킨십이 늘었다. 잘하지 않던 요리도 해주었다. 주말에는 엄마를 모시고 쇼핑까지 갔다. 그 후로 와이프의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져서 일부러 퇴근을 늦췄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인근 상가 주차장에 주차했다. 둘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남자가 자꾸 실랑이를 벌이더니 서로 껴안고 키스를 했다. 남의 일인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사진은 한 장 찍었다. 갤럭시 줌 기능을 처음 써봤는데 성능이 좋더라. 평소처럼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에는 같이 영화를 봤다. 와이프가 잠들자 그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바꾸고 새벽 3시에 나왔다. 주차장에 있는 중이다. 이혼 절차를 검색해보면서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는 것만 생각 중이다. 사과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이혼하고 싶다. 더 이상 아끼고 싶지 않다. 아이 계속 미뤄서는데 다행이야 생각한다. 이것만은 와이프에게 고맙다. 전화가 온다. 두바이 초콜릿 구하다가 벌어진 썰. 우연히 CU 앱으로 재고를 확인해보니 두바이 초콜릿이 8개 있다고 해서 그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알바생 도대체 어디에 재고가 있다고 나오는 건가요? 여기 봐라. 앱에 재고가 있다고 떠서 왔다고 하니 알바생 이상하네요. 왜 그렇게 나오죠? 현재 재고는 없는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당근마켓이라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정가는 4,000원인데 6,000, 8,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가 4,000원인 초콜릿을 6,0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러 갔더니 장소가 아까 방문한 편의점 근처였습니다. 깜짝 놀란 건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 그 알바생이 결국 초콜릿을 들고 나왔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혔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매인가 보다 생각하며 언니가 참 다정하다고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아이와 눈이 마주쳐서 나도 웃으며 손으로 잼잼해줬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나를 향해 아빠,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순간 멍해져서 예? 라고 반응했는데 아이는 계속 아빠, 아빠라고 외치며 나에게 오려고 했다. 그 순간 지하철에 있던 할머니들과 아주머니들의 눈빛이 갑자기 무섭게 변하더니 나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여학생도 당황해서 아빠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며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는 소리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역에서 내려 다른 지하철을 탔다. 큰일 날 뻔했다. 딸기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딸기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미안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궁금해서 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지나가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아기를 툭 쳤어요. 엄마는 남자에게 좀 조심하세요 하고 했고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은 미안하는 다냐? 몇 따졌어요. 그 와중에 남자가 지나가다 실수로 툭 부딪혔고 사과하면서 좀 받아주시죠 하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화가 난 듯 계속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남자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면서 남편에게 야 여기서 그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애 목숨 2개 아니잖아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은 당황한 듯 아내에게 그냥 가자고 하며 자리를 떴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협박을 실제로 보니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흔한 싸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남자의 눈빛과 분위기가 정말 무서웠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사친이 있는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랐어요. 친척도 없었고요. 보증금 500에 월세 36만원짜리 반지하 얼른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보증금을 빌려줬죠.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여사친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 쪽에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자고 했대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상견례를 하기도 어색해서 그냥 집에 와서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모두 공무원이셨고 집에 갔더니 정원이 있는 2층 집이었어. 인사를 드리자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대요. 30살이 되도록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게 처음이다. 결혼도 못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래요.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여사친은 다음 달 월세도 걱정하는 상황이라 이게 잘 될까 걱정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뵈니 현실감이 밀려오면서 숨이 막혔대요. 가진 게 너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고 좀 보자고 하셨어요. 심장이 쿵 때려앉았죠. 만나서 어머니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들에게 들었다. 둘이서 최대한 적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결혼할 때는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남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건 아니지 않니? 얘가 여자 마음을 너무 몰라? 이 돈을 결혼 준비에 보태 써라 하시며 3천만 원이든 통장을 주셨어요. 지금은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2년 전에 당근마켓에서 밥솥을 팔았던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희 첫 만남이 당근마켓 거래였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들 신기해하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밥솥 거래는 아주 쿨하게 진행됐어요. 그때는 코로나라서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도 잘 안 보였어요. 저는 추리닝 차림으로 등산 가던 길에 밥솥 들고 나갔고 남자친구는 현금을 건네주고 쿨하게 떠났어요. 크크. 밥솥 사진에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찍혀 있었는데 그 사진을 그대로 올렸거든요. 밥솥 거래 당일이 마침 남자친구 친구가 고양이 간식 가게를 오픈하는 날이라서 축하 의미로 간식을 몇 개 사줬대요. 그런데 사놓고 보니 주변에 줄 사람이 없어서 제 밥솥 사진 속 고양이가 생각났다고
준다고 연락했어요. 양집사인 제 입장에서는 낮에 밥솥 사간 청년이 고양이 간식을 준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당일 저녁에 다시 만났어요. 빈손으로 갖기 미안해서 바나나 우유라도 하나 사서 건넸고 고양이 간식을 받아와서 먹었더니 잘 먹더라고요. 기분 좋고 고마워서 당근 채팅으로 감사하다고 인증샷도 보내줬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고마운 이웃주민 정도로 생각했어요. 고양이 간식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나이를 알게 되었는데 의외로 한 살 차이 또래였어요. 그때부터 친해져서 동네 친구가 되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2년 만에 연애를 하고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살로 돌아오겠습니다.